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5강 한국어 모음 교육. 자, 그중에서 한국어 모음의 특징과 교수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수미라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와 내용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국어 교육의 어떤 내용 중에 바로 첫 번째 모음입니다. 한국어 모음의 특징을 우리 이해를 해보고요. 수업 예시를 통해 교육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 단모음의 체계와 특징이고요.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 이중모음의 체계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고요. 우리가 단모음을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실제 그 어떤 수업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선생님들, 모음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모음이라고 할까요? 자, 모음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뭐, 오, 이런 게 모음이에요. 라고 하죠. 자, 이거는 모음의 종류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모음이라고 했을 때 그 정의를 살펴보면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장애 없이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라고 해보실 때 라고 했을 때 공기가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공기가 나오고 있나요? 라고 이제 보통 학생들이 공기가 나오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손을 이렇게 대보시면 할 때 손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바로 폐에서 우리 공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한국어의 모음은요, 단모음이 있고요. 두 번째,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어 단모음은 뭘까?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하는 동안 입술의 모양, 그 다음에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걸 말하고요. 10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모음은 반대로 혀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하는 것들이고요. 한국어에는 이중모음이 11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우리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어 단모음 체계와 특징입니다. 자,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겠네요. 자, 한국어 단모음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네,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한국어 모음을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 바로 혀의 높이, 혀의 전후 위치, 입술의 모양에 따라 분류하는데요. 혀의 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발음을 할 때 혀의 최고점의 높이를 말하는데요. 혀의 높이를 우리가 조금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혀의 높이를 보기도 하지만 우리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개구도라는 걸 보기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예쁘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예쁘진 않습니다. 자, 이 개구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이 벌어지는 정도예요. 즉, 턱이 내려가면 입이 크게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 밑에 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분류했는데요. 할 때랑 할 때랑 이 턱에 떨어지는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음 교육에서 활용하기도 하죠. 자, 혀의 전후 위치는 혀 끝에 어떤 위치가 앞에 있냐, 또 뒤에 있냐, 뭐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입술의 모양에 따라 분류하기도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혀의 높이에 따라서 또는 개구도에 따라서 어떤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표준 발음이 뭐냐? 자, 표준 발음은요, 우리가 표준 발음법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규정해 놓은 건데요. 한국어의 표준 발음은 먼저 단모음의 경우는 신모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현실에서 이 발음 10개를 모두 개별 발음으로 발음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모음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칠모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팔모음으로 보는 사람은요. 위하고 외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기도 하므로 이것은 우리가 단모음에서 제외하자라고 합니다. 제가 위, 외
했을 때 잘 보시면 입술의 모양이 변하죠. 원래 단모음으로 발음하려면요. 으, 이렇게 발음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 한국인의 1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거의 대부분은 이걸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통 굉장히 서울의 경복궁 아시죠? 경복궁 근처에서 80년 이상 사신 그런 분들은 아직도 구별한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가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아마 지금은 더 오래됐으니까 대부분 현실 발음에서 이것들 두 개의 발음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니까 우리 단모음에서는 현실 발음을 8개로 하자라는 분도 계시고요. 칠모음은 뭐냐면 위, 외는 이중모음이니까 제외하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설모음의 중모음 에입니다. 사실 저도 거의 구별해서 발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내가라고 했을 때와 너를 의미하는 내가의 경우는 발음이 같죠? 소리가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발음할까요? 네가라고 발음을 바꿔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발음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하나로 보자라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에 따르니 두 모음이 구분되지 않으니까 한국어의 단모음은 사실상 표준 발음은 10개지만 우리는 7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개의 발음이 뭐냐? 이, 에, 으, 아, 우, 오. 즉, 요 7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자, 단모음의 교육 방법과 유의사항 한번 볼게요. 자, 모음을 제시한다. 제가 앞에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모음은 한국어 교육의 시작입니다. 자, 한글을 이제 다음 모음 처음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제일 처음 공부하는 게 바로 이 모음이에요. 자, 그래서 모음은 그럼 어떻게 제시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모음을 제시합니까? 네, 당연히 단모음부터 보통 제시하시죠? 그 다음에 보편적인 한국어 모음에서 특수한 한국어 모음으로 가는데요. 보편적인 한국어 모음은 어떤 것들을 말할까요? 선생님들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모음은 한 10명 중에 한 9명, 10명 정도가 다 이 발음은 잘해 라고 하는 발음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모음이실 것 같은데요. 아, 자, 이 아는요, 대부분의 언어에 다 대부분 있는 모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한국어 모음 아는 나의 모국어에 있는 아와 똑같구나 라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음들입니다. 물론 학습자의 모국어에 따라서 이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요. 아, 오, 이 정도는 좀 보편적인 모음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수한 한국어 모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선생님들 모음을 가르치실 때 또는 한국어 교육을 할 때, 학생들 정말 이 모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모음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바로 이 아닐까요? 자, 어와 오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있으실 테고요. 오, 우. 네, 학습자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모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으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특수한 한국어 모음은 뭐 좀 나중에 제시하는 것도 좋고요.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일단 표준 발음법에 근거해서 신모음을 다 제시하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중급 이후에는 현실 발음을 고려해서 8모음, 7모음도 소개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를 구별해서 쓰지 않지만 학습자에 따라서는 모국어에서 두 모음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이걸 구분해서 발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 구분된 발음을 듣고 구별해서 인지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이런 현실 발음을 나중에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잠오 단계 교수에서 중요한 것은요. 모음의 소리보다 한글을 정확히 쓰는 데 초점을 두게 되면
학습자의 발음 오류가 화석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모 단계에서는요, 문자 교육에 집중을 하시지만 사실 이 문자를 학습자들이 익히고 쓰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어떤 교육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음성적인 차이, 즉 모국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인지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발음 교육에서는 단모음이 교수 학습의 첫 단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가능하시다면 되도록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음성적 차이를 학습자가 인지하고 발음하고 교정하고 다시 발음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보충이 된다면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단모음 교육을 위한 활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다 아실 텐데요. 뭐 듣고 쓰기도 있겠고요. 듣고 맞는 것 고르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잠호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이 제시를 할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입술의 모양을 관찰하는 겁니다. 혀의 위치는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입 안쪽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얼굴이 투명으로 되어 있으면 잘 보이겠지만 굉장히 징그럽지만 잘 보이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학습자가 교사를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것도 입술밖에 없어요. 입술이 둥근지 평평한지 또는 턱이 많이 벌어지는지, 즉 입을 많이 벌리는지, 입을 많이 벌리지 않는지 이런 쉬운 내용을 가지고 학습자에게 직접 제시해주고 또 이런 것들을 학습자들이 서로 해보고 관찰하고 핸드폰 요즘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으로 직접 찍어보고 영상을 찍어보면서 내 입술 모양이 이렇구나. 선생님은 이렇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활동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모음 교육의 유의사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수업 단계별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단모음 교육에서 선생님들 유의하실 점은요. 단모음의 특징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단모음의 특징은 바로 입술 모양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자의 모국어에 따라서 단모음의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오 하고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오, 오 하고 약간씩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손을 옆에다 놓고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즉, 이 단모음의 경우, 뭐 이중모음도 그렇고요. 입술의 모양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점이 많다 보니까 학습자들이 직접 이렇게 만져본다든지 아니면 뭐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직접 느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단모음의 좋은 방법을 설명하실 때는요, 학습자의 모국어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거는요, 모국어와 한국어가 1대1로 대응하는 경우는 크지 않습니다. 잘못하게 되면은요, 여기 다 올려놓고 할게요. 자, 이 혼동하기 쉬운 발음 잘 보시면은요, 1대1로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잘못 대응을 시키게 되면 학습자들은 나중에 이게 굳어져서요, 유사한데 다른 모음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오예요. 자, 그래서 오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효과적이며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단모음의 특징을 잘 아시고 어와 오가 어떤 자질이 다른지 조음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고 접근하신다면 학습자들이 성인 학습자들의 경우는 이런 의문론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현실 발음을 고려해서 너무 구분하지 않도록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학습자가 차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듣기와 발음 연습을 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발음 연습이라고 했을 때, 발음 교육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학습자가 계속 산출한다고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 음성학에서는요. 학습자들의 이 인지, 음성에 대한 인지와 산출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애기들이 처음부터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음성을 굉장히 많이 듣고 축적된 상태에서 그것을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이 발음이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죠? 고쳐주시잖아요. 그것처럼 학습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를 많이 해서 이 한국어 음성에 대한 음성 범주, 그러니까 그 어면 오면 오, 이 카테고리가 학습자의 이 인지 안에서 충분히 분리될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가 쌓여야 이걸 가지고 출력을 해요. 그런데 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하게 되면 오류의 상태가 출력이 되다가 결국은 화석화까지 가게 되고 고급의 단계에서도 어와 오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 어느 그 중간 위치에서 계속 그 발음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모 단계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은요. 정확한 음성을 들려주고 학습자가 이것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연습이 반드시 병행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볼 내용은요. 자, 반모음 교육에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인지적인 부담을 주는 어휘를 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뭐 피하셔라. 그쵸? 성인 학습자는요, 단어를 보면은 음성을 함께 들려줘도요, 저 단어가 무슨 뜻이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진, 뭐 그림, 실물 자료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것은 아는 단어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모 교육에서는 아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사진,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 뭐 우유 같은 경우는 우유 사진을 넣고 밑에 우유 이렇게 주시면 학습자가 온전히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모음은 지나치게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흥미, 동기,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걸 이렇게 안 되는데 공부해야 될까? 라는 의욕이 떨어지고, 죄송해요. 학습 동기가 이렇게 탁 꺾이게 되죠. 자, 그렇지만,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수정하시는 게 좋고요. 자, 제가 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모국어에 따라서 변별이 어려운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모국어에 따라서 모음이 어려운 경우 자,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때 모국어를 활용해 주시는 건 좋지만 주의하실 점은요. 모국어와 한국어가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 발음과 비슷하지만 어떻게 다른지를 충분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지만 이렇게 발음해야 돼.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학습자가 자꾸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모국어와 한국어가 유사할 때. 유사할 때는 아무리 들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음가를 계속 들려주고 또는 발음하면서 수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수정하지는 않도록. 네, 굉장히 어렵죠. 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한국어 이중모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중모음은요, 제가 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중모음은, 단모음은 입술, 모양, 위치, 뭐 혀의 위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지만 이중모음을 이렇게 놓고 발음해 보시면 변합니다. 그래서 야 해보시면 할 때는 변하지 않지만 야 하는 동안은 혀의 위치, 즉 입이 벌어지죠. 개구도가 커지죠. 자, 이걸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하고요. 자, 이 이중모음은 한 개의 음절이지만 대신 음운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반모음과 단모음입니다. 자, 반모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활음, 뭐 글라이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동작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사실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야 했을 때 우리가 자, 요거죠. 야. 자, 요 부분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단모음의 경우는 음성적으로 안정 구간이 있어서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단모음을 우리가 발음 부분은요.
의문론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음성학적 지식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성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 주파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면 야의 경우는요. 자, 요 반모음 구간은 아주 짧고요. 그 다음에 아 구간이 이렇게 길어서 요 부분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요 반모음 구간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청각적으로 듣는 부분은 바로 요 뒷부분을 주로 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중모음은 일단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야의 경우는 자, 이 부분 우리가 이로 알고 있지만 이 계열의 반모음과 단모음이 좀 합쳐져서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자, 한국어 이중모음의 체계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 계열과 우 계열의가 있는데요. 먼저 이 계열 한번 봅시다. 자, 시작은 이로 하지만 안정적인 구간의 단모음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리들을 잘 보시면 이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이걸 제시하실 때 여기에 플러스로 표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아가 아니고요. 이 야거든요. 그런데 이중모음을 잘못 발음하게 되면 두 개의 음절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습자들의 오류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럴 때 플러스로 표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주시면 이로 시작하지만 오, 우, 에로 끝나는 거죠. 자, 이럴 때 소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유형화해서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계열의 반모 입 모양의 변화를 직접 관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현실 발음인 거죠. 자, 단모음에서도 구별이 안 되는 애와 애가 이중모음에서 구별이 될까요? 안 됩니다.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표기는 다르지만 소리는 다릅니다.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표기는 다르지만 소리는 같습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발음합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우 계열입니다. 또는 오, 네, 두 가지 다 쓰이는데요. 우로 발음하기도 하고, 우 또는 오에서 단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죠. 그래서 오에서 시작해서 아로 끝나는 와, 우에서 어로 끝나는 거, 우에서 에로 끝나는 거, 오에서 에로 끝나는 거. 자, 왜 오고 왜 우일까요? 뭐 이런 차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한국어에는 몸조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는 아하고 우는 나머지 모음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의 경우는 아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영향 때문에 반모음에서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한국어에 뭐 이런 외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요 부분이죠. 애와 애가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단모음으로 소리를 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중모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국어의 어떤 그런 역사, 한 500년 전에 이렇게 사용된 것들이 소리가 남아서 조금 바뀌다 보니까 어떤 거는 오와 결합하고 어떤 건 우와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의 경우는 옛날에 어, 어이로 발음이 됐고요. 예전에는 아이 이렇게 발음이 됐던 거죠. 그래서 표기가 달랐고 소리도 달랐던. 그래서 어니까 여기에는 우가 결합을 한 거고 얘는 아니까 오가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한국어의 어떤 발달 과정,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소리로 녹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초급 학습자가 알 필요는 없고요. 대신 선생님들께서는 왜 이렇게 바뀌는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중모음의 마지막 의입니다. 자, 의는요, 발음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의가 단모음이고요. 여기서는 이가 반모음이에요. 방향이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향 이중모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의는요, 음성적인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이것은요, 유형화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의 첫 음절에 올 때 원래 음가대로 발음합니다. 의사, 의자.
자, 자음이 의 앞에 올 때는요, 둘 다 가능합니다. 회의, 강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자음 뒤에서는 희망, 이렇게 문의처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회의 하셔도 되고, 강의 하셔도 되지만, 발음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 경우에는 반드시 희망이 아니라 희망, 문의가 아니라 문의로 해주셔야 돼요. 자, 조사 앞에는요, 의, 에,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구애 해도 되고요, 친구의 해도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제시된다. 자, 이것을 처음에 다 알려주실 필요는 없고요. 먼저 자모 단계라면 원래 음가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런 단어들이 출현할 때 그때 제시하시면 좋습니다. 자,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표준 발음 단모음 에는 현실에서도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중모음 역시 하나의 소리로 제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죠. 소리는 같지만 문자는 다르다. 자, 이 부분을 학습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중모음 교육을 위한 활동 마찬가지로 우리 단모음에서처럼 듣고 쓰기, 듣고 맞는 것 고르기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특히 이런 입술 모양을 관찰하시는 것들이 이중모음에서는 특히 좀 필요한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어 수업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제일 많이 하는 게 단모음 수업이니까요. 제가 5단계에 걸쳐서 한국어 단모음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도입에서 예를 들어서 학습자가 자모는 학습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발음 교육이 시작 단계인 경우에는요. 자, 자모의 문자를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리를 같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자, 먼저 하는 것이 중성 모음입니다. 즉, 모음 먼저. 자, 그 다음에는 초성자음. 초성과 초성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즉 받침이 없는 이런 음절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받침이 있는 음절로 보통 제시하시죠. 자, 그래서 단모음 수업을 하실 때에는요. 일단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모음이니까요.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자, 도입 단계에서는 먼저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 써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I, 오이, 아우 이런 것들을 듣고 써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자, 짝과 함께 비교해 보는 거죠. 자, 여러분 같이 답을 확인해 봅시다. 옆에 누구 씨는 뭐 썼어요? 서로 답을 확인해 보세요. 다른 것이 있어요? 혹시 내가 들었을 때 틀린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교사는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대답한 내용을 화면에 판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컴퓨터에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으로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잘 틀리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너무 쉬운 거를 1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도 제시하시고 학습자들의 오류가 예상되는 부분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를 먼저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단모음의 음성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구별한 다음에 듣고 발음하기. 우리 오늘 이걸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단모음의 음성적 차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국어 모음을 구별해서 듣고 발음하기. 이 정도로 목표를 제시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한국어 단모음을 제시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모음을 어떤 순서로 제시하십니까? 다음에 뭘 해볼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어 거기 보면은 이제 특히 아동을 위한 한국어 이런 자료를 보면 섞여 있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런데 단모음만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순서를 잘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순서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이 순서는 최소한의 자질로 변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순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질은요, 모음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단모음 할 때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발음 교육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실 게 바로 모음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고모음, 여기가 전설모음이고, 여기가 후설모음. 자, 그다음 여기가 평순, 원순. 자, 마찬가지 평순, 원순. 그 다음에 고모음, 중모음, 아이고야, 저모음. 잘 안 웃기죠, 글자가. 자,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위, 평순, 우 있죠. 그 다음에 중모음에 에, 매, 오. 그 다음에 에,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위하고 외의 경우는 지금 현재 이중모음으로 많이 발음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래서 요걸 잘 보시면은요. 자, 이제 아부터 잘 보시면 아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어로 제시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자, 잘 보시면 후설 평순이라는 점에서는 같죠? 하지만 이들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 중모음과 저모음이죠. 중모음과 저모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이 개구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 하고 손을 그대로 두시고 해보시면 턱만 위로 쭉 올라갑니다. 어, 아, 하면은 턱이 손에 닿았다 떨어졌다 닿았다 떨어졌다 하시죠. 이 차이만 있는 게 바로 어예요. 자, 그래서 한 다음에는 이제 뭘로 가냐? 자,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오로 가봅니다. 자, 어와 오는 어떤 자질의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네, 바로 평순과 원순의 차이죠. 평순은 입술이 평평하고 원순은 입술이 동그래지는 거죠. 오. 자, 그래서 할 때 편하게 그냥 할 때, 이 상태에서 입술을 동그랗게 쭉 오므려 주는 거죠. 오. 다른 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중모음이기 때문에 이 개구도는 동일한 상태예요. 그리고 후설모음인 상태가 또 동일하죠. 하지만 평순과 원순만 다르기 때문에 오 이렇게 오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냐? 우로 갑니다. 자, 우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와 우의 차이는요. 네, 선생님들 잘 보이시겠지만 혀의 개구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 오, 왜 순서대로 가셔도 돼요. 오, 우 하면 턱이 더 위로 쭉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와 우는요. 여기서 지금 사실 거의 차이는 안 나지만 입술에 이 동그란 건 똑같지만요. 튀어나옴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잘 보시면 오보다 우가 입술이 앞으로 훨씬 더 돌출됩니다. 그래서 오, 우 했을 때 돌출돼요. 자, 그러면서 뭐가 움직이냐면 턱이 움직이죠. 위아래로. 우, 우.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 해서 턱이 손에 닿는지 닿지 않는지 이것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 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우 상태에서 입술만 평평하게 해주시면 바로 으가 되죠. 우, 으, 우, 움직이지 않게. 그 다음에 으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로 갑니다. 이. 자, 그래서 이. 이는요. 학생들한테 해보라고 하시고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시면은요. 이, 할 때 혀의 미세한 움직임을 느끼셔도 돼요. 으, 하시면 훨씬 더 잘 느끼실 수 있어요. 이 할 때와 할 때 혀의 이동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혀의 고저 차이, 즉 개구도의 차이와 원순성의 차이. 사실 전후의 차이를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느낄 수 있게 모국어로 좀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정도 이제 제시와 설명 단계의 어떤 요 1, 2, 3 있죠? 자, 1, 2, 3을 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자,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좀 같이 섞어서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구도를 느낄 수 있게 또 시각적으로 입술 모양의 차이. 자, 이것들을 학습자가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게 어디 갔죠? 저의 펜. 네. 자, 그래서 학습자가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게. 자, 여기에 제가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이고, 너무 제가 이렇게 많이 했네요. 죄송해요. 자, 학습자가 이런 것들을 직접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교사의 입모양과 좀 비교해서 발음해보는 거죠. 개구도와 원순성은요, 시각적으로 학습자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개구도를 느껴본다든지 원순성도 마찬가지예요. 평순의 모음의 경우는 입이 벌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원순의 경우는 입술이 붙어야 되거든요. 동그랗게 붙습니다. 그래서 하고 오의 경우에는요. 물론 좀 평순과 원순의 차이도 있지만 학습자들이 거울을 보면서 느낄 수도 있고요. 또는 오 하면서 입이 굉장히 오므러들기 때문에 뭐 볼펜, 뭐 어떤 이제 교육 방법으로 보면 막대사탕 같은 거 있죠. 막대사탕을 넣을 수 있으면 어예요. 먹을 수 있으면 하고 먹을 수 있고요. 오는 막대사탕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순성의 경우는 입술이 동그랗게 붙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손가락, 뭐 거울, 휴대폰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기 아니면 딱끼리 서로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됐어 안 됐어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단모음들의 어떤 자질의 차이, 고저의 차이, 원순의 차이 이런 것들은 직접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어려운 것이 바로 전설과 후설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전설과 후설의 차이를 학습자들은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학습자가 오류가 가장 많은 부분은 후설 모음에 거의 집중돼 있어요. 오, 우 이런 것들 있죠. 아 빼고 오, 우. 자, 제가 써볼게요. 오, 우, 이거 모두 후설에 있어요. 후설 고모음, 후설 중모음. 거기에 원순이냐, 평순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에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연습 단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학습자들이 자모를 이제 막 학습한 경우, 아직 한국어에 대한 음성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은 경우는요, 충분한 입력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듣기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를 듣고 고르세요. 오이를 듣고 고르세요. 어를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듣고 따라하기입니다. 이번에는 제시 단계에서 좋은 방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듣고 따라하기에서는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는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단모음의 두 개 차이를 연습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우, 오, 우, 오, 우, 으, 우, 으, 처럼 천천히 듣고 따라하기 필요하고요. 단어 읽기도 이제 이 연습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이, 어이, 오리, 우리, 머리, 모리, 거기, 고기 뭐 이런 것들을 따라 하시는데 이때 학습자들이 단어의 의미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제시하는 경우도 좋고요. 아니면 이 단어는 뜻이 없어요. 이런 것들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뜻이 없는 단어를 음소를 조합해서 그냥 음절로 이렇게 연습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활용 단계는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활용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모 학습하고 바로 단모음 교육하는 경우는 생략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문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급, 2급 어느 정도 공부한 단계에서 발음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에는요. 앞에서 본 것처럼 연습 단계 이후에는 문장이라든지 대화 단위로
확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때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아마 발음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먼저 말씀드렸을 텐데요. 학습자의 숙달도에서 절대 위로 가시면 안 됩니다. 문형 또는 단어에 학습자의 주의 집중이 분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자가 이미 다 배워서 이 문형에 대해서 주문하시겠어요? 네, 불고기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자동화된 상태, 즉 들었을 때 바로 응답할 수 있을 만큼의 습득이 된 상태에서 이때 발음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가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요,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와 우를 변별하는 것들인데요. 듣고 따라하기를 먼저 하는 것도 괜찮겠죠.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모두 오셨어요. 와 같은 문장 단위로 듣고 따라하기. 그 다음,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화입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네, 불고기 주세요. 이렇게 듣고 따라하기. 무슨 과일을 좋아해요? 포도하고 수박을 좋아해요. 처럼 이렇게 오와 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학습자가 이 형태에 집중할 수 있게 이런 글자의 색깔 또는 크기 이런 것들을 달리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및 연습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필요하다면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발음을 듣고 받아쓰는 활동도 있겠고요. 듣고 두 모음의 차이를 변별하는 것도 있겠고요. 발음 교재가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출간된 발음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제별로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사실 연습 단계에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 마무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듣고 오리 아마 이게 연결하면 오리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듣고 그림을 완성하는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겠죠. 자, 오늘 단모음의 체계, 그다음 이중모음의 체계, 그리고 이 모음의 특징들을 살펴보았고요. 단모음을 주제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5단계에 걸친 단모음 수업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는 좀 다모 교육 하실 때 특히 이런 좋은 방법 또는 모음의 자질들을 활용하셔서 교육에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한국어 자음을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한국어 다음의 특징과 교수 방법에 대해서